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입문 3주차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2주차까지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까지는 앞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시 정리해서 표현한 대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술 통계와 관련되는 이야기와 그것을 SES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앞서 가리켰던 개념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3장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 3장의 책의 제목이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분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확률하고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좀 여러분들한테 홀가분하게 직관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책의 제3장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요번 이제 슬라이드부터는 슬라이드 노트에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 적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잘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왜 배워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점쟁이도 어떤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점쟁이가 한 예측이나 예언은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용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을 합니다. 내일 비 올 확률 80% 이런 거죠. 또는 휴대폰에 가입한 SK에 가입한 사람들이 K2로 이동할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조사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자주 접합니다. 즉 통계에서 한 예측은, 예언은, 추측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성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추측 통계학의 근거를 확실성 불확실성 정도라는 확률을 통해서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배운다. 그래서 확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추측 통계학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분포라고 하는 말도 앞서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분포는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인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게 인구 분포잖아요.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성적 분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3학년 일반 학생의 성적을 5명이라고 해보세요. 뭐 94점, 95점, 95점, 97점, 99점이라고 해보고요. 3학년 2반의 성적 분포는 뭐 45점, 62점, 75점, 81점, 95점이라고 해보세요. 이때 3학년 일반 학생 한 명을 뽑아서 그 학생이 95점 이상일 확률은 94, 95, 95, 97, 99니까 5분의 4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3학년 2반 같은 경우는 45, 62, 75, 81, 95니까요.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노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5는 5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자료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분산되면서 포진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확실성, 불확실성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3학년 일반 학생의 성적 분포를 전혀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학생을 한 명을 뽑았을 때 95점 이상일 확률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짐작하고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추정하고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추정과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통계적 추론, 즉 통계적 추정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배운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그 제목에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확률 변수라고 하는 말부터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확률 변수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런 표현을 하죠. 먼저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이제 동전을 던지는 것 이런 걸 뭐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전을 3번 반복해서 던지는 실험을 예를 들어놨어요. 앞면이 나오면 앞면은 이제 헤드입니다. 뒷면이 나오면 꼬리 테일, 그래서 T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랬을 때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두 모아 나와 보세요. 모아 놓은 거니까 집합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HHH 3번 다 앞면이라는 얘기죠. HHT, HTH, THH.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거기 오타가 있군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표본 공간은 HHH 앞면이 3번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온 건 HHT, HTH, THH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죠. 앞면이 한 번 나온 건 HTT 이렇게 돼야 되죠. HTT. 그 다음이 THT, TTH라면 H가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THH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고치세요. 예. HTT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TTT는 뒷면만 다 나온 거죠. 이렇게 8가지가 되죠.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 이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문자로 되어 있죠. 8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면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죠?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다 뒷면 나온 경우 0,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 앞면이 2번 나온 경우, 앞면이 3번 나온 경우, 이렇게 값이 0, 1, 2, 3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즉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새로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하면 새로운 표본 공간 S 다시라고 하면 그건 0, 1, 2, 3이 됩니다. 이럴 때 보면 새롭게 정의된 표본 공간, 이제 실수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원래 표본 공간 S에 비해서 원소 개수가 8개에서 4개로 작아졌죠.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가 0인 경우는 TTT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HHS는 3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다루기가 훨씬 더 편리해졌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표본 공간의 결과들을 새로운 표본 공간은 수직선상의 수치 실수값입니다. 그거와 연결시켜주는 뭐다? 함수다 이런 거죠.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결과들, 즉 HHH부터 TTT까지를 새로운 표본 공간이 수직선상, 즉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 0, 1, 2, 3으로 대응시켜주는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함수, 이것을 확률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먼저 그 지금 이야기한 결과를 한번 보면 맨 아래 표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보면 동전을 3번 던져서 하는 실험에서 X를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라고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건 뭐죠? 앞면이 하나도 나타나잖아요. 0.
그 다음 한 번 나온 1, 두 번 나온 2, 세 번 나온 3 이런 거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고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그러면 동전을 세 번 던져서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가 0인 경우는 다 뒷면이죠. TTT죠. 즉 전체 일어날 수 있는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죠? 1입니다. 그래서 8분의 1입니다.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인 경우는요. 8가지 중에 HTT, THT, TTH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8분의 3입니다. 대응되는 확률이.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가 2개인 경우는요. 2개인 경우는 HHT, HTH, THH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역시 확률 변수 X2에 대응되는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죠. 마지막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가 3인 경우는요. HHH 한 가지가 있죠. 전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놓을 수가 있죠. 맨 우측에 보면은 표가 합이 1입니다. 확률의 합은 항상. 그래서 확률 변수와 그 대응되는 값들을 대응시켜서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그러면 확률과 확률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대응하여 표로 나타낸 것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은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가 하나의 확률 분포 표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노트 PDF 파일을 여러분들 강의 파일에 올린 걸 보면요. 3페이지 아래에 중간쯤에 보면은 그것을 가로축 x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0, 1, 2, 3 이래 돼 있고요. 세로에 대응되는 확률을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해서 이런 높이만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노트. 이렇게 되어 있죠. P, 가로 열고 X 이꼬로 스몰 x 이래요. 그 X라는 건 앞면이 일어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X가 0이 들어가면 뭐예요? 앞면이 일어난 횟수가 0인 경우는 X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 가로 열고 3 빼기 0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1에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 X 값을 집어넣으면 그 식에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확률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